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수대학교의 권영진 교수라고 합니다. 2024년도를 맞이하여 권 교수의 건축화재 랩이라고 하는 유튜브 강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 강좌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말씀드리고 이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또 어떤 강의될 내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합니다. 우선 제 자신을 잠깐 한번 소개 말씀드리면 저는 2003년도부터 호수대학교 수방방재학과에서 건축방화공학 그러면서 초고층 장대터널 방재 연구실을 22년째 끌고 오고 있는 권영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튜브 과정으로서 권 교수의 건축화재 랩 또 앞으로 블로그를 통해서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긴밀하게 같이 한번 대화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는 과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선 강의에 대한 주 목적을 말씀드리면 주요 대상자로서 1차적으로 우리 학교 소방방재학과 2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3년간 이미 이제 그런 줌으로 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우리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고 그 내용들을 수업 시간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도 여기에서 조금 다양히 쉽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학과뿐만 아니라 안전공학과라든지 건축공학과 또 토목공학과 또 등에서 건축과 토목방재공학에 대한 관심이 있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 소방시설 관리사라든지 또 소방기술사, 건축사라든지 자격증 같은 그 자격증을 위해서 건축화재 역학 그리고 건축방재 과목 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기타 건축화재 안전공학 건축 분야에서의 화재 안전 분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할 테니까 여러분들 누구라도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그에 대한 답변 드리면서 하나 한 대포 한 대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화재 통계 우리나라는 약 1년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4만 건에서 4만 건 전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 2,500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그런 어떤 화재 통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어떤 다양한 화재 중에서 건축물 화재가 괄목할 만하게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사망자라든지 부상자들이 주로 발생하는 데가 바로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예화를 들 때 돼지 삼형제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첫째 돼지 지푸라기로 집을 짓는다든지 건축 재료적인 문제 또 두 번째 돼지 또 목조로 짓는다든지 또 세 번째 단열재 또 내화재 블록 같은 것을 짓는다든지 자 이런 어떤 건축적인 요소 또 어떻게 플래트 구조라든지 라멘 구조라든지 건축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은 관여들을 합니다. 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고령자인지 어린아이인지 또 병원인지 이런 용도에 따라 가연 물량이 결정되고 또 계급부도 결정됨으로써 화재 성상들에 대한 예측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토대로 건축물 화재가 주로 차지하는 것이 63% 정도로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중요한 화재가 바로 건축물 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이 주요 화재에 관련된 주요 건축적인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것을 고르라고 한다면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점점점
출산율을 떨어지면서 점점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저부터도 이제 물론 나이가 먹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젊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저보다 더 많은 연세가 되신 분도 계실 거 있습니다. 또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쪽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요. 고령인구가 진행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증가됨으로써 환자들이 대부분 70대, 80대, 90대 등 자력으로 이동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자들에 대한 화재 안전 대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가연물 특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그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그런 용도에 발생하는 피해 현황은 어떠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나라는 또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OECD 국가 중에서 아주 극단적인 사례죠, 어찌 보면. 그래서 앞으로 50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인구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하는 보고도 있지만, 일단은 출산율이 지속적인 감소가 되고 있는 반면에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만 산후조리원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점점점 산후조리원이 도심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후조리원이 도심지로 오고 있다는 얘기는 1층에는 경우에 따라 식당일 수도 있고 또 2, 3층에서는 어떤 병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산후조리원이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산후조리원 특성상 80%가 3층에 이상 있음으로 해서 화재 매우 취약하다는 것도 이미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건축 방화공학에서 해야 될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와 산후조리원의 도심지로의 이동,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초고층 구조물들이 서울과 인천 또 부산 같은 경우 엄청나게 많은 초고층 구조물들이 있죠. 특히 제가 살고 있는 천안 아산역 근처에도 벌써 70몇 층, 60몇 층 이런 것들이 마구마구 세워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심지를 구성하는 엄청난 우리나라의 건설 문화를 리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화재 안전 대책 이런 측면에서 한편은 걱정도 많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초고층뿐만 아니라 초고층과 연결되어 있는 지하 연계 복합 건축물들, 또 앞으로 지하로 우리 충남지방에 있는 해저터널 같은 지하 구조물, 또 앞으로 지하 고속도로 문제, 점점 모든 것들이 지하화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이런 데서 고층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문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소재들은 과연 어떻게 관리해야 될 것인가, 또 이주관리 문제, 또 앞으로 내용연수 문제, 각종 소재들에 대한 점점점 고층화되고 지하 신층화되면서 또 노후화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문제점으로 다가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어떤 대형 판매 공간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죠. 또 이런 것들을 서울 대도심의 이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 창고 시설들이 경기도 쪽, 이천 쪽, 여주 쪽 상당히 많이 포진되고 있죠. 또 물론 대도시 주변에는 항상 전국 어디에나 있는 물류 창고, 또 판매 공간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화재 안전 문제, 이런 이미 우리나라에서 많은 시사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대구 지하철이라고 하는 엄청난 지하철 화재 문제를 경험한 바가 있죠. 그런데 요즘 들어서 전기 자동차라고 하는 아주 특수한 화재,
열폭주라고 하는 특수한 화재 현상이 발생하는 차량 화재, 전기자동차 차량 화재에 대한 문제점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들도 상당히 중대한 문제로 클로즈업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층 건축물과 연계된 지하 주차장, 지하 판매 공간들과 연계된 엄청난 대규모 지하 공간, 또 지하 고속도로 등에 다니는 해저 터널 등에 다니는 전기 차량의 화재 문제, 또 방음 터널에 있어서의 문제, 자, 이런 것들이 차량 화재와 직결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리스크라고 한다면 주로 발생할 수 있는 확률과 또 크기, 재앙의 크기 두 가지의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어떤 화재 통계 조사와 위험도 분석을 통해 고위험 시설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좀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고층 건축물인 주거시설, 공동주택, 또 사람이 주로 이제 많이 있는 초대형 건축물들, 판매 업무시설들, 의료, 또 산업시설, 운수자동차 시설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용도적으로 화재 통계와 리스크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5가지 용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고위험 시설과 중위험 시설, 저위험 시설을 나누어서 우리는 좀 어느 정도 차등책을 두어서, 예산이라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대응해야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 보게 되면 주거시설, 또 마찬가지 숙박시설 마찬가지죠. 의료, 창고, 판매, 자, 이런 어떤 5대 위험시설에 대해서 건축적인 요소, 또 소방적인 요소, 또 각각에 대한 관리적인 요소, 유지관리상의 요소, 자, 이런 점들을 과연 건축 방화적인 요소, 소방 설비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중에 건축 방화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수업 시간이라는 것은 대부분 15주에 정해져 있고 하다 보면 학생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자료를 만들어 줌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지원할 수 있고, 또 거꾸로 학생들이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도 거꾸로 서로 질문을 해가면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는 1학년 때 주로 많이 공부했죠. 1학년 때 들어오자마자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고생 많이 하는데 소방법의 6가지 법률, 그거 공부하느라고 여러분들 힘들었죠. 자, 그렇지만 소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건축법적인 요소, 또 각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적인 요소, 산업안전보건법적인 요소, 이런 다양한 법적인 요소들도 여러분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쪽의 법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나 말고도 이미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건축 방화적인 요소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그것과 관련해서 법률적인 것들도 서로 네트워크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강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 방화적인 요소에서 제가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것들은 주로 이제 화재 역학이라고 하는 조금 딱딱한 학문입니다. 그렇지만 화재 역학이라고 하는 대전제 속에서 이 수학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도 수학적인 요소가 나오면 약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수학적인 요소를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화재 현상 쪽으로 끌고 오면서 또 그것을 실제적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예측 계산이 2번째 책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제목에 PBD를 위한, 다시 한번 이 성능 설계를 위한 이런 제목이 붙어 있고, 마지막엔 화재 안전 설계,
포인트라는 차원에서 역학을 알고 또 시뮬레이션을 알고 방화 설계와 요 공부하는 것에 요 네트워크가 되는 요 상관관계에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2학년, 3학년, 4학년 1학년 때는 법규적인 문제, 그래서 이번에는 법규적인 문제는 제외하고 2학년, 3학년, 4학년 때 사용하는 건축 방화적인 요소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한번 정리해보면 우선적으로 제가 24년도를 맞이하여 그동안 있었던 줌 강좌 같은 내용들도 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오늘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화재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화재 현황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국의 건축물의 발전 현황, 또 제실자, 고령자라든지 산후전의원이라든지 도심지로 모여드는 이러한 특징, 초고층화되는 현상, 지하가로 연계되는 문제, 또 지하 고속도로, 해저 터널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 또 각종 다양한 판매 시설, 대규모 되는 물류 창고 시설들. 자, 이런 것들을 화재 리스크라는 측면, 리스크라는 것은 확률과 크기죠. 확률 크기의 곱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리스크 기반 설계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들도 섭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재 안전을 위한 건축법과 소방법의 차이. 자, 소방법에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는 액티브 시스템,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라는 주로 설비적인 요소. 또 건축법에서는 불을 가두고 방화구획, 불로부터 견디고 내화구조, 또 화재 확대가 아무리 적어지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또 사람을 대피시키는 피난경로, 피난경로상의 계단 문제, 자, 직통계단이라든지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자, 등등들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그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화재 역학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화재 시뮬레이션과 화재 안전 설계로 나는 지식을 설계적으로 끌고 올 수 있는가. 더 나아가서 소방시설과 연동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유지관리상의 문제, 내용연수 문제.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리스크라고 하는 전체적인 차원으로 한번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 가져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기본적인 제가 건축 방화 랩이라고 하는 건축 화재 랩이라고 하는 것을 개설하는 것을 여러분들 소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나가고, 특히 지금은 우리 과 학생들을 지원하긴 하지만 또 다른 여러 파트에 있는 여러분 관심 있는 모든 분들 대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건축 방화 공학, 건축 화재 안전 공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 그리고 설계, 또 시뮬레이션과 연동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 22년 강의했던 내용들을 집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